자, 지금 여기 화면 왼쪽은 일반 챗 GPT인데요. 한번 물어볼 거예요. 2023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 1위가 어떤 영화야? 자, 이렇게 나오죠. 4개는 2022년 1월까지 정보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GPT-4로 설정을 바꿔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좀 전에 3.5였죠. 4에다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자, 3.5랑 달리 4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빙을 통해서 검색을 해요. 답변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정보도 좀 다양하게 알려줬어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항상 범죄도시 3라고 맞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죠. 아무래도 검색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100% 정확하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자,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2023년 한국 개봉작 챗봇입니다. 스트림릿이랑 오픈 AI API만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똑같은 질문 해보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GPT API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답변이 오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영화는 범죄도시 3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럼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12 영화 정보와 제목을 알려줘 라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좀 기다리면은 12 영화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언제 개봉했는지,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스크린, 상영회 수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화면 왼쪽에 있는 GPT-4 같은 경우는 검색을 했죠. 지금 이거는 검색을 한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1위부터 50위까지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을 미리 업로드를 해서 어시스턴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어시스턴트를 사용을 해서 스트림릿으로 이런 웹 앱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팅이 가능해요. 채팅이 가능해서 미리 올려놓은 파일에 있는 정보를 얘가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 이 챗봇을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바가 있어서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여기 오픈 AI API 키를 넣고요. 또 스레드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도 넣고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된 챗봇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왜냐면 스트림릿이라는 게 이런 역할들을 다 해줍니다. 알아서. 스트림릿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그럴싸한 웹 앱,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샘플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몇 개 안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도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챗봇입니다. 챗봇은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메뉴 중에 보시면은 제너레이티브 AI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면, 자, 다른 데도 한 번씩 다 구경해 보시고요. 여기 가보면 샘플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요. 소스 코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는 건 이거예요. 여기 스트림릿 자체에서 샘플을 올려놓은 거. 여기 보면 코드가 쭉 나오죠. 코드가 나오고 챗봇이 나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풀스크린 눌러가지고 보시면 이제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럼 챗봇이 나오죠. 챗봇이 나오는데 방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에서 제가 몇 가지 치우고 몇 개 추가하고 이랬을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View the Source Code라는 게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GitHub으로 넘어가고요. 소스 코드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여기 이거 누르시면 복사가 돼요. 복사해서 변형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사이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죠. 요거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복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경우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거를 복사해서 하면은 어딘가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복사하지 마시고요. 이걸 복사해서 보고 고치셔도 상관없는데 고치는 게 물론 어렵진 않겠죠. 하지만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소스 코드로 들어오셔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줄이 29줄이죠. 빈줄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자, 오픈AI랑 스트림릿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처음 사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pip install openai 그리고 pip install streamlit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픈AI는 예전에 사용을 하셨더라도 지금 이제 11월 달에 새로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이전에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지우고 새로 설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대로 사용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스트림릿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스트림릿을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인데요. 정말 굳이 따라하지 않으시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 스트림릿 as st로 되어 있죠. 판다스를 불러온 이유는 판다스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아시고, 자, 지금 st하고 타이틀, 헤더, 서브 헤더, 텍스트,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여기 보면 코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요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실행시키냐면은 스트림릿 run 하고 요 파일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파이썬 파일 실행하는 것처럼 뭐 파이 스트림릿 뭐 페이지, 저는 지금 이렇게 파일명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행을 시키면 자동으로 웹페이지가 뜹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이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우리가 글씨를 넣은 대로 타이틀, 헤더, 서브 헤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넣은 이유는 자,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텍스트랑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텍스트, 라이트 비슷해 보이는데 텍스트는 말 그대로 일반 텍스트고요. 라이트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데이터 등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 보면 라이트 해가지고 그냥 숫자 넣은 거가 있고 판다스에 데이터 프레임을 넣은 게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코드 넣은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코드로 표시가 되고요. 복사할 수 있고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림릿이 좋은 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하고 저장을 했어요. 지금 파일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꿀 때마다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들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고치고 다시 새로 고침하고 고치고 새로 고침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했다고 뭐 대단하게 문제가 생기고 이제 번거로운 과정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한 스트림릿을 종료할 때는 그냥 터미널에서 컨트롤 C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열려 있지만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 종료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 스트림릿 홈페이지에서 복사해온 샘플 코드를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이렇게 챗봇이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 입력할 수가 있는데 뭐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자, 오픈AI API 키를 넣고 다시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키를 넣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키를 넣어도 이렇게 비밀번호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나옵니다. 자신의 키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자, 여기 실행되고 있다는 표시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드를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이드바가 먼저 나와요. 이 안에 이 밑으로 쭉 써 있는 게 여기 사이드바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 뭐 get on OpenAI API key 이런 부분 있죠. 그리고 사이트 이렇게 링크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view the source code 이런 거 있고 이 밑에 open in GitHub code space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하나하나씩 지우고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걸 한번 지워볼게요. 저는 요 두 개가 필요 없어요. 물론 놔두셔도 됩니다. 놔두셔도 되고 원하는 거를 다른 걸 추가를 한번 해보셔도 돼요. 글자 바꾸고 다른 이제 웹사이트 링크 넣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 없어서 이렇게 지우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고 사이드바 들어가서 보면은 자,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챗봇, 그 다음에 타이틀, 이게 바로 타이틀인 거예요. 이렇게 아이콘도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캡션, 이렇게 이 조그맣게 글씨 나온 이 부분이 캡션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먼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국 개봉작 챗봇 한 다음에 또 새로 고침하면은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리고 뭐 캡션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주석 처리하고 또 새로 고침해보는 거예요. 그럼 캡션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 기본으로 나오는 메시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세션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메시지스가 이 세션 스테이트 안에 없으면 자, 이 세션 스테이트의 메시지에 이런 거를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 만들어가지고 메시지가 없으면, 있으면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로 한두 번만 만들어 보시면은 이 세션이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넣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 세션 스테이트가 뭔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계속 채팅을 하면서 뭔가 변하잖아요. 대화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상태가 변화하는 거를 그냥 저장시켜 놓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보면 메시지가 없을 때 이 메시지를 넣고 또 이 메시지가 있으면 이 메시지를 라이트, 자 아까 살펴봤죠. 라이트를 사용하면 화면에 뭔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메시지스에 어펜드를 합니다. 추가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우리 프롬프트도 추가하고 우리가 응답받은 메시지도 추가하고 그러면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세션 스테이트라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챗봇이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델도 GPT 3.5 터보로 되어 있죠. 이 모델은 우리가 바꿔서 GPT-4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GPT-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료 사용자용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챗 GPT는 GPT 3.5로 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API를 사용해서 만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그냥 GPT 3.5 터보일 뿐이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23년 개봉작 1위 이런 거를 물어봐도 당연히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시스턴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챗 GPT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시스턴트를 먼저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시스턴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픈AI 사이트 들어와서 이렇게 API 독스로 들어갈게요. 제가 바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이 이후에 자신이 필요한 거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 하면은 제가 설명하지 않은 거는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도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API 레퍼런스로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시스턴트는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베타 안에 들어있고요. 어시스턴트 누르면 만들어야 되니까 크리에이트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세요. 그 다음 이 코드를 바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들어와 있던 거라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파이썬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파이썬으로, 만약에 노드.js 사용하시면 노드.js로 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파이썬이고 일단은 리퀘스트 바디 이 항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모델만 필수입니다.
이 모델은 한마디로 지금 여기 GPT-4가 되어 있죠. GPT-4, GPT-3.5 이런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수고요. 나머지는 이름부터 모든 게 다 필수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자, 디스크립션. 이거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시스턴트가 어떤 건지 그냥 설명을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어시스턴트예요.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봤을 때, 아, 얘는 이런 거구나를 알기 위함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스트럭션이 있죠. 이거는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를 만들면서 너는 이런 어시스턴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라 하고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툴. 이것도 필수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려는 거는 파일을 업로드 시킨 거를 거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제 영화 챗봇은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 있는 내용, 자기가 볼 수 있는 파일에 있는 내용에서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툴은 필수인 거죠. 여기 보시면 코드가 이렇게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고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바뀌어요. 조금. 자, 파일로 넘어가면은 툴스도 이 내용이 바뀝니다. 코드 인터프리터와 다르고 또 파일 아이디스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입력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 어시스턴트는 파일에서 내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파이스라고 되어 있을 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편집기에서 파일 하나 새로 만들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하셨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일단 다시 사이트로 돌아올게요. 여기 사이트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시스턴트 만들 준비는 거의 다 끝났지만은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내용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어시스턴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엔드포인트 있죠? 여기에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 파일을 하고 업로드 파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파일을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어시스턴트 만든 거보다 자 위에다가 넣어 줄게요. 위에 넣어 주는데 요거는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필요가 없죠. 이렇게 지워주고요. 파일 만드는 거를 위로 넣은 이유는 파일을 만들고 파일 아이디를 받아서 여기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아이디를 받은 다음에 그 어시스턴트 아이디로 우리가 아까 만들고 있는 챗봇 있죠. 여기에 넣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순서대로죠.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어시스턴트에 넣고 이렇게입니다. 결국에는 함수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전체적으로 파일 업로드하는 함수, 이거 전체적으로 어시스턴트 만드는 함수. 그리고 지금 이대로는 당연히 실행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API 키가 없잖아요. 이 안에다가 API 키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API 키는 저는 딱 지금 녹화에만 사용을 하고 아예 삭제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업로드할 파일이 필요하죠. 저는 뭐 물론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영화 챗봇을 만드는 거였으니까 구글에서 2023년 뭐 영화 순위 이런 거 찾으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사이트에 이렇게 순위부터 방금 뭐 스크린 수, 상영 횟수 이런 거 쭉 해서 50위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파일 폴더 안에 이렇게 2023 move rank PDF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이 파일이랑 같은 경로상에 있으면 이렇게 폴더는 당연히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파일 폴더 따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일. 지금 여기 파일 업로드 하는 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변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파인 튜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파인 튜닝용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시스턴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를
자, 파일 업로드 해서 파일을 받고 이렇게 업로드 시키는 거예요. 업로드 시키는데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린 프린트 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돌아오는지 보기 위해서 요거는 일단 추적 처리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실행을 시켜 보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공유를 하고, 자, 지금 파일 업로드를 실행시킨 거예요. 이 함수 만들고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파일 아이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이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디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했는데 이거를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일스라고 있죠. 파일스라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건 예전에 업로드 해놓은 거예요. 전 그리고 방금 업로드 한 게 여기 나오죠. 지금 이게 지금 방금 제 날짜가 14일 오후 2시 31분에 이렇게 업로드 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 아이디도 여기 나오고요. 이제 어시스턴트로 한 거고 사이즈 이런 날짜 다 나오고 여기서 삭제도 가능해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많이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쓰면 빨리빨리 삭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하면서 여기 굉장히 길게 쭉 나열이 됐었어요. 나열이 돼가지고 나중에 필요 없는 거 지우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보면은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지우세요. 자, 그럼 파일 업로드 했으니까 지금 우리 이 함수는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추적 처리해 놓은 어시스턴트 만드는 부분. 자, 이것도 함수로 만들어도 되겠죠. 어시스턴트 크리에이터 요 정도로 만들고 이 안으로 쏙 넣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일 아이디를 제가 이상한 걸 넣었죠. 이 부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사실 출력이 될 필요가 없고 리턴으로 파일의 아이디를 받는 게 낫습니다. 자, 이거는 물론 만드시는 분들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함수를 실행했을 때 같은 경우도 저거를 받아야 되니까 파일 아이디 이런 식으로 받고 순서대로 한다면은 이 함수 안에서 파일 아이디를 받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되겠지만은 지금은 일회성으로 일단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스트럭션은 지침이에요. 이 모델이 어떻게 활동을 할지, 그러니까 이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활동을 하라 이런 지침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한번 이제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제가 어떻게 넣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모델은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GPT 3.5 터보 1106. 자, 이거는 지금 날짜마다 사용하는 모델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녹화하고 한참 있다 보면 다른 모델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어시스턴트 부분에서 설명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번역해서 보면 검색 도구에는 GPT 3.5 터보 1106 아니면은 GPT-4 요거 이렇게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3.5가 더 저렴하니까 사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서 이게 훨씬 낫겠다. 내 목적에는 이게 낫다라는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저렴한 게 아니라 일단 잘 동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넣은 이유가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 영화 말고 다른 파일로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후에는 당연히 더 동작이 좋아지겠죠. 파일을 정확하게 읽어서 제 의도대로 분명히 아까 여기는 순위도 다 표시가 돼 있고 뭐도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순위를 헷갈려 하거나 뭔가 정보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얘네가 읽어주는 정보가. 그래서 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각 행이 8칸으로 되어 있고 어떤 순서로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순위에 해당하는 칸에 15라 적혀 있으면 그 행이 15의 영화에 대한 정보다라고 좀 자세하게 넣어주니까 그때부터는 틀리지 않고 잘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봇 이름 이것도 뭐 이제 뭐 이렇게 아무거나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어시스턴트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return 지금 my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의 아이디인 거죠.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변수 지정해서 받는 게 좋겠죠.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파일 업로드는 실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함수 실행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해 놨으니까요. 그러면은 출력이 지금 여기 my 어시스턴트를 프린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아이디 나오죠. 이 아이디만 있으면 계속 이 어시스턴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사해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둘게요. 자, 우리는 지금 파일을 읽을 수 있는 어시스턴트를 만든 거예요. 파일도 지정이 돼 있고요. 실제로 오픈AI 사이트 들어오셔서 로그인하고 어시스턴트 부분에 들어가 보면 방금 만든 어시스턴트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 만들었으면 이 밑으로 다른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를 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복사해서 넣어 놓은 아이디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어시스턴트 아이디를 우리가 스트림릿으로 만드는 챗봇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자, 어시스턴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야 돼요. 어시스턴트 API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사이트 들어오셔서 어시스턴트 오버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번역을 해서 보면은 쉬워요. 자, 여기 보시면 지침을 정의하고 모델 선택해서 어시스턴트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면 스레드를 만들고 스레드에 메시지를 추가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스레드가 왜 필요하냐면 스레드가 있어야지 대화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대화를 하고 종료를 했어도 같은 스레드를 사용한다면 이전에 나눴던 대화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대화를 새로 할 게 아니면은 스레드를 만들고 스레드도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아이디를 저장해 놨다가 이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API 참조 부분 들어오셔서 자, 이제 그냥 영어로 볼게요. API 레퍼런스 들어오신 다음에 베타 여기 어시스턴트 밑에 스레드 크리에이트 스레드 들어오셔서 이렇게 파이썬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empty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스레드만 만드는 거. 그리고 메시지를 처음부터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파일 아이디 지정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만드는 것만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걸 그냥 복사하셔도 되는데 이 위에 첫째 줄, 둘째 줄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줄만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집기 돌아오셔서 지금 어시스턴트 크리에이터 만들고 있던 거 있죠? 여기 파일 업로드랑 어시스턴트 크리에이터 이 함수 만든 부분 여기 함수 실행 안 되게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마치면 이렇게 지금 empty thread 해가지고 프린트 되게 돼 있으니까 출력이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에도 아이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아이디예요. 이 아이디를 사용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차곡차곡 내용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지금 이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 뭐 이렇게 스레드 아이디 이렇게 넣어서 항상 이 스레드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레드를 만드는 기능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린 거는 스레드를 만드는 기능을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지금은 예시로 제가 영화 정보에 대한 파일 넣어놓고 그냥 저 혼자 사용하고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만드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회사 정보나 회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넣어놓은 챗봇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하면은 각각 회사원들마다 각각 스레드가 따로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레드를 이 안에서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레드를 만들고 그 스레드를 다음에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스레드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오픈AI API 키를 텍스트 인풋으로 받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레드 아이디를 텍스트 인풋으로 입력을 받을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 기본적으로 스레드 아이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스레드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입력되고요. 위에는 API 키는 이렇게 비밀번호로 안 보이게 해놨는데 스레드 아이디는 그냥 일단 보이게 해놨어요. 이거는 만들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입력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스레드 아이디를 입력하는 공간 아래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스레드가 만들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에다가는 뭐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버튼에 이제 변수 스레드 tn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스레드 만드는 부분 있죠? 요거를 요 아래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명은 지금 empty thread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thread 정도로만 해줄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확인해 보면 클라이언트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클라이언트 부분이 한참 아래에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없는데 클라이언트의 베타의 스레드에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서 자,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스레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 스레드 아이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어시스턴트 아이디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게 출력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미 한번 출력을 해봐서 뭔진 알아요. 그러니까 스레드 아이디 해서 thread.id를 하면은 아까 우리가 출력되었을 때 보였던 아이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스레드를 만들려는 게 아니죠. 버튼이 눌러졌을 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조건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만 스레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는 여기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 스레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스레드를 확인하는 게 없습니다. 뭐 프린트 해가지고 콘솔 창에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스트림릿으로 만들어진 화면상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 좋겠죠. 그거를 조금 이쁘게 st 서브헤드로 나오게 해볼게요. 스레드 아이디를 출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꾸며줄 수가 있어요. 디바이더라는 게 있는데 여기 레인보우 이렇게 하고요. 여기 아래 또 st-info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 메시지 정도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 코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바뀌어 있어요. 스레드 아이디 넣고 만드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만들려면 우리가 여기 오픈AI API 키를 넣으셔야 돼요. 키를 넣고 스레드를 만들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레드가 생성되었습니다. 나오니까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보여지는 화면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우리 여기 API 키 입력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키를 입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value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기본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value를 넣어두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있어요. 물론 삭제하고 자기 다른 거를 사용도 가능한 거고요. 저는 지금 이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할 때도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API 키 하나 해가지고 모두가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 스레드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일단 여기에다가 아무 메시지나 하나를 입력을 해 볼게요. 입력을 하면은 지금 API 키를 지워놓은 상태예요. API 키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기본 밸류로 API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다시 메시지를 입력을 해 볼게요.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고 있는데, 자, 스레드 아이디가 없으면 똑같이 아까 전처럼 스레드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 if prompt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프롬프트가 들어가서 실행되면은 아래 이 부분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OpenAI API 키가 없으면은 키를 입력해 달라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API 키가 아니죠. thread id죠. 그러니까 if나 thread id가 없으면 자, 요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시지를 넣어보면은, 자, 이번에는 thread id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저 챗봇은 동작은 합니다. 근데 그냥 정말 이 지금 GPT 3.5 터보 모델과 대화를 할 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온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은, 자, 여기 아래 부분입니다. 리스폰스 돼서 메시지 받아오고 출력하고 이 부분에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를 만드는 건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API 레퍼런스 와서 메시지스 들어가서 당연히 create 메시지 들어오는 겁니다.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thread id는 필수입니다. thread id, 롤, 뭐 유저인지 어시스턴트인지 이런 거죠. 그다음 컨텐츠까지 당연히 필수예요. 그러면 자, 여기 메시지 만드는 부분을 해서요. 그럼 우리가 API 레퍼런스에서 복사한 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일단 주석 처리해놨어요. 삭제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안에는 thread id가 적혀 있는데 우리는 thread를 실제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thread id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read id를 이렇게 그냥 변수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이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로 우리가 실제로 채팅창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는 프롬프트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레드 메시지라는 부분은 안 바꾸셔도 되지만 저는 리스폰스라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폰스를 출력을 안 해봐도 돼요. 안 해봐도 되지만 이렇게 프린트 리스폰스 하면은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런 들어가서 지금 이게 처음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은 아, 이런 흐름으로 하는 거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create run 들어와서 자, 이 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런에 thread id와 어시스턴트 id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어시스턴트 thread를 해서 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리스폰스 되는 결과물을 보면은 런도 id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올 거는 이 런 id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런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thread id는 자,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thread id가 있으니까 thread id는 thread id, 어시스턴트 id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어시스턴트 아이디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본 것처럼 리스폰스로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부터 해서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스테이터스가 있죠. 지금 여기 큐드라고 되어 있는 게 대기 중,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대기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챗 GPT랑 대화를 할 때도 바로 응답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이제 챗봇을 사용해 볼 때도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나중에 완료가 됐을 때 답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 스테이터스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런에 보면은 자 여기 retrieve run이라는 게 있어요. retrieve run을 일단은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요. 자, 또 복사한 건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retrieve가 검색 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run에서 run id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어시스턴트 만들고 그 아이디 사용하고 스레드 만들어서 아이디 사용하고 런을 만들어서 이 런 아이디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스레드 아이디는 당연히 이게 아니죠. 우리가 대화하는 스레드를 넣어 주시고요. 런 아이디에도 이거를 런 아이디를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자 검색 중이니까 한마디로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 런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출력을 해서. 그럼 출력하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여기 리스폰스 안에 있는 요거죠. 다 아이디가 뭐고 오브젝트 뭐 이런 어시스턴트 아이디, 스레드 아이디 이런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스테이터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완료됐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완료가 돼야지만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완료된 거 안에서. 완료되기 전에는 당연히 얘가 우리가 보낸 메시지로 뭔가 찾던가 생각을 하던가 뭐 그런 작업을 하던가 하고 있겠죠. 이 어시스턴트 API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만 실행을 해가지고 완료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료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실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런에서 스테이터스였죠. 그러니까 한번 실행을 할 때마다 보는 겁니다. if run의 스테이터스가 뭐가 나와야 되죠? 완료, completed가 나와야 돼요. completed가 나오면 브레이크를 해서 반복문을 빠져나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이렇게 찾게 돼요. 그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을 사용해서 뭐 짧게 그냥 요 반복 자체를 이게 아닐 경우에 그냥 타임 슬립 한 2초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완료가 되었으면 자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가져와야죠. 완료가 됐으니까 이 메시지스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부분은 리스트 메시지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일단 이렇게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결과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밸류 값 해가지고 뭐 메시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저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저를 가져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를 또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해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반복문 바깥에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되었을 때 나와서 이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자, 스레드 아이디 들어있죠. 이거 당연히 우리는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 상태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레드를 만들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 인사만 할 거예요. 인사만 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다 돌아갔는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콘솔 창이에요. 콘솔 창을 보면은 뭔가 출력이 됐어요. 이 출력이 된 게 마지막에 출력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스레드 메시지의 데이터 부분 우리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안녕, 내 이름은 김프리야 라고 한 게 제가 보낸 메시지고요. 지금 이렇게 메시지로 답변을 받은 게 안녕하세요 김플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메시지만 받아와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저 메시지만 가져오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변수 하나 만들고요. 스레드 메시지스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출력된 이 부분이죠. 여기에 0에 컨텐츠,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서 또 이렇게 0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value입니다. 여기 컨텐츠 안에 들어와서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 안에 여기 value, 요거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요것만 또 가져왔으니까 출력도 이렇게 해보고요. 지금 보시면 주석 처리해 놓은 부분 있죠. 여기에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인데 메시지를 가져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바뀌고요. 여기 주석 처리해 놓은 이 두 줄은 여기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세션 스테이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어시스턴트 메시지를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보여질 겁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도 잘 화면에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스레드 만들고요. 스레드 아이디 넣고요. 이거는 저처럼 매번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스레드 아이디 있으면 그냥 사용하세요. 이렇게 영화 정보 물어볼게요. 자, 지금 영화 12는 아바타 물일길이라고 알려줬는데요. 제가 올린 파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12 아바타 물일길이라고 되어서 맞게 알려줬네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어시스턴트를 만들 때 굉장히 설정을 세세하게 해서 줬어요. 이거보다 더 세세해도 되죠.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특히 표나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좀 제대로 못 읽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라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올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정보를 뽑아내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제대로 읽어온 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계속 해보시면서 만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쓰고 나가지고는 거의 웬만하면 대답을 맞게 해줬는데 순위가 약간 틀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시스턴트 API와 스트림릿을 사용을 해가지고 챗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넣어놓고 어떻게 검색까지 시켜보는 거를 해봤어요. 처음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어시스턴트 API 자체가 흘러가는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만 해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트림릿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데 화면 구성을 굉장히 예쁘게 잘해주죠.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